이제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타이틀의 역할을 할 인플로이 컴포넌트를 배치할 건데요. 화면에서 타이틀의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우리 스태틱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컴포넌트를 비슷한 위치에다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변경해야 되는 컴포넌트들은 텍스트를 변경하시면 돼요. 가이드에 보여지고 있는 디자인하고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이드 화면에 가셔가지고 스태틱을 그려놨으니까 저는 클래스만 따가지고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가 높이가 26인데 너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너비는 텍스트 안 잘리게 적절한 너비로 조절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탑하고 레프트를 맞춰주시는 거, 탑은 지금 10,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속성창에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지금 그려놓은 여백 가이드하고 선택하셔가지고 얼라인 아이콘 이용하셔서 인터벌 값 0으로 맞춰주시면은 레프트 15 값으로 설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속성창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얼라인 아이콘들 참고하셔가지고 컴포넌트를 그리고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거 버튼 4개의 디자인을 한번 배치한다라고 보면 제가 2개나 지금 컴포넌트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적용하는 거로 결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가이드 화면에서 컴포넌트 채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이 컴포넌트의 크기가 높이는 26인데 너비는요 피트 콘텐츠를 사용하라고 또 가이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 지금 버튼을 한 개 가지고 와가지고 우선 버튼이 있어야 되는 탑의 위치를 한번 맞춰주면 보시는 것처럼 얘도 위에 지금 10의 픽셀 그러면 이거는 여기 가이드하고 선택해서 인터벌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탑 10이라고 하는 위치가 잡혀져 있는 이 타이틀 컴포넌트하고 선택해서 탑으로 정렬하셔도 돼요. 이거는 편한 방법으로 상황에 맞춰셔가지고 이 얼라인 아이콘 활용해가지고 작업해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얘 버튼이 3개가 더 있습니다. 디자인이 동일한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3개를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글자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텍스트를 변경한 다음에 여기 피트 컨텐츠 위드 값을 설정해야 되죠. 맨 처음에 탑의 위치 잡아놓은 컴포넌트 선택해가지고 탑으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간격을 임시로 적당한 값을 줘가지고 벌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변경해가지고 요거 버튼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피트 콘텐츠를 한 번에 적용합니다. 가이드를 보면 실제 이 컴포넌트 4개의 간격은 3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픽셀을 맞춰준 다음에 방향키로 제가 마지막 버튼을 가이드와 맞춰가지고 배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4개의 버튼이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적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 클래스를 적용받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나머지 우리 템플릿의 영역을 채우시면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지금 여기 버튼 4개 밑에 있는 우리 검색 영역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검색 영역을 보시면은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 라벨 뒤에 있는 컴포넌트는 에디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디트 컴포넌트 2개 다 배치하셔가지고 자리 잡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띄운 다음에 그 다음 라벨 그 다음 컴포넌트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들이 화면 위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div 컴포넌트를 사용해 볼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 div 컴포넌트가 높이는요 44로 되어져 있고 너비는 지금 화면에서 양쪽에 여백 값을 뺀 나머지 영역을 다 차지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div를 제가 그려가지고 높이를 주고 너비는 양쪽에 가이드하고 지금 딱 맞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가이드하고 왼쪽이 맞춰 있는 스태틱, 타이틀하고 레프트 점이 맞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있는 가이드하고 선택해서 인터벌로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 있는 스태틱하고 레프트로 정렬을 맞춰줄 수도 있죠. 또한 지금 이 위에 컴포넌트들하고 간격이 10픽셀인 겁니다. 아, 그러면 스태틱하고 기준을 맞춰서 레프트로 정렬하고 두 컴포넌트 사이의 간격을 10픽셀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컴포넌트가 지금 현재 화면의 너비가 우리 1043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IV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지금 공통이 테두리도 없는 상태인데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DIV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아요. 가이드 보고 그 DIV의 디자인은 클래스를 카피해서 붙이는 걸로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컴포넌트들을 배치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설명하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를 여기서 봤더니 첫 번째 컴포넌트 높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지금 라벨이 끝나고 다음 컴포넌트하고 떨어지는 이 간격의 값이 없어서 이거 두 가지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컴포넌트의 높이는 정보가 다른 걸로 조금 나와 있긴 해요. 전체 높이가 44인데 div 높이가 지금 이 안에 배치되는 컴포넌트들을 제외하고 위아래 여백이 8픽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높이에서 위아래 여백을 제거해주면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컴포넌트 높이가 될 건데 중요한 건 div의 디자인을 변경했어요. 테두리가 없는 디자인에서 지금 보더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포넌트 크기에는 보더의 굵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44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이 44에서 위아래 보더가 1픽셀씩 두 개를 가져갔으니 보더를 빼고 여기에서 이 여백 값을 뺀 값이 컴포넌트의 높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의 높이는 26으로 제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라벨하고 그 다음 컴포넌트만 이제 해결하면 돼요. 간격을. 라벨이라고 하는 거 스태틱으로 놔가지고 우선 높이가 26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만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가이드를 봤더니 라벨에 관련해가지고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비가 피트 컨텐츠로 사용하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스태틱에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요거 텍스트를 한번 먼저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컴포넌트가 이제 옆에 에디트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놓고 뭐를 할 거냐? 라벨이라고 하는 녀석이 글자의 길이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설정된 거냐? 글자의 길이가 상관없이 다음 만나는 컴포넌트하고 간격은 늘 항상 똑같은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2 컨텐츠를 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 우선 배치가 기본적으로 시작점은 레프트에서 0으로 탑에서 8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P2 컨텐츠를 누르면 컴포넌트의 텍스트 길이만큼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앞뒤로 충분한 여백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재 작업한 가이드를 생각해 보면 글자 길이에 상관없이 라이트 값으로 패딩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피토 컨텐츠를 잘리면 그 패딩 값이 설정된 값대로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만나는 컴포넌트하고 간격 값을 없애주면 글자의 길이와 상관없이 다음 만나는 컴포넌트와의 간격도 다 똑같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 가지고 이 P2 컨텐츠를 써서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프로젝트에서 이 라벨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하시면 돼요. 지금 예시는 온라인에 있는 이 기능들을 조금 다양하게 써보시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작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값, 설정되어져 있는 컴포넌트의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배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라디오죠. 라디오 컴포넌트는 반드시 바인딩 해 보셔야 됩니다. 방법으로 속성창에 있는 이너 데이터셋의 편집창으로 바인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셋 아이콘 이용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만들어서 바인딩 하셔도 돼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되고요. 방향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것이 지금 텍스트하고 다음 아이콘 사이의 간격도 다 동일하게 표현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생각나는 속성이 있으면 너무 좋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잠시 후에 제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보시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라디오겠죠. 먼저 라디오를 그려가지고 속성창을 그냥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너 데이터셋에 편집창으로 가셔가지고 항상 내가 값을 봐야 되는 것만큼 로우를 추가한다. 그 안에서 코드는 겹치지 않게 숫자로 채워주시고,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이제 실제 봐야 되는 항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성창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 OK를 누른과 동시에 적용이 돼가지고 요거 이제 방향 바꿔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하고 다음 아이콘이 간격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 여기 컬럼 카운트하고 로우 카운트로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데이터셋을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한 컬럼부터 코드, 데이터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밑에 이제 로우 부분은 똑같죠. 필요한 만큼 로우 추가하고 겹치지 않게 숫자로 채워주시고 내가 봐야 하는 텍스트의 목록을 입력하면 된다. 대신에 이 데이터셋을 이용할 때는 바인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속성창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셋을 선택했다면 코드는 코드끼리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컬럼을 맞춰주셔야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렬을 아이콘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맞춰주고 있으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제 에디트를 그리고 이것들의 높이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이 맞추는 방법을 옆에 그려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온라인 아이콘을 사용해서 탑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보시다시피 정렬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 지금 가이드를 봤더니 컴포넌트가 div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정렬의 방법을 탑이 아니라 이거 미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div를 기준으로 이 에디트가 미들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다른 지금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div는 또 다른 하나의 폼처럼 인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div를 선택했어요. 얘는요, 지금 현재 위치가 탑을 기준으로 46 떨어진 위치에 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탑 기준으로 46이에요. 그럼 이 에디트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얘가 46이면 그것보다 더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누굴 기준으로 지금 그려진 거예요? div를 기준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div 안에 그려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바라보는 부분은 누구다? div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화살표 선택하면 그 위에 있는 얘들을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로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 div죠. 그래서 이 에디트의 탑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15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컴포넌트가 div는 화면을 기준으로 이 포지션에 기준점이 잡히는 거고요.
이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div를 기준으로 저 포지션 베이스 기본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컴포넌트가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그 기준점이 다른 녀석들을 정렬을 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컴포넌트 그린 다음에 요거 그냥 방향키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를 탑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얘 기준으로 탑으로 맞췄으니까 이게 탑 기준으로 15? 그러면 이거는 화면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화면 기준으로 15픽셀 떨어진 위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지금 똑같이 어떠한 영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기준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렬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보여진다? 그럼 우리는 포지션, 기준점을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검색 영역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그리드 컴포넌트를 한번 체크해 보실 건데, 그리드 컴포넌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비가 이제 500이라고 값이 딱 떨어져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배치를 해서 확인할 생각으로 그리드 컴포넌트를 그려가지고 우선은 너비만 맞춰주실게요. 얼마로? 500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위에 있는 div하고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리드하고의 간격이 35픽셀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div는 기준을 맞춰놨으니까 요거 div 선택해서 밑에 있는 그리드에 레프트로 맞춰주고 둘 사이의 간격을 35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데 요거 화면을 봤더니 하이에 이 서브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이드를 봤더니 서브 타이틀 높이가 35인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화면으로 가져와 가지고 애초에 배치하기를 두 개 사이의 간격이 35인데 이미 35인 높이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사이로 들어가서 배치돼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 세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div 선택해가지고 레프트로 맞춰주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인터벌을 어떻게 값을 안 주는 걸로. 그러면 세 개가 간격 떨어지지 않고 지금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div 높이는 우리 여기 밑에 옆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맞춰줘서 제가 늘려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리드의 디자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저 그리드 이미지처럼 데이터가 좀 많이 뿌려 있는 형태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로우를 추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다 입력해가지고 똑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굳이 저거를 다 입력해가지고 텍스트를 바디 영역도 써서 볼만한 영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셋을 필요한 컬럼을 추가하고 로우를 추가해가지고 값을 입력해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셋 편집창에 보시면 밑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셋 영역 말고 옆에 소스라고 보여지고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스를 한번 눌러보면요. 말 그대로 컬럼 추가하고 로우 추가해서 입력한 값을 소스로 떨궈가지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모장 같은 거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메모장 파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생성을 해가지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컬럼 추가하고 로우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스 창에다가 메모장에다 받은 저 소스를 그대로 붙여준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이렇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활용해서 디자인을 체크해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컬럼을 추가하고 로우를 추가해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한번 해봤으니 저 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7번 폴더에 데이터셋 소스라고 나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뭐 몇몇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들은 나중에 여기 옆에 상세 영역에서 우리 막 콤보나 리스트 박스나 멀티 콤보, 체크박스 셋 이러한 컴포넌트들 데이터 값이 여기 가이드처럼 똑같이 들어가져서 적용된 게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건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언더바 EMP라고 나와 있는 텍스트 파일 요거를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 소스를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붙이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저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우리 그리드한테 바인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면 아시겠지만 컬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거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네임, 아이디, 데이트, 셀러리 4개 컬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어 넣은 다음에 필요한 4개 컬럼 말고 나머지는요,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면 컬럼이 4개밖에 없어서 아마 또 셀이 한쪽에 모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너비는 텍스트 안 잘리게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최종적으로 컴포넌트 너비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화면에 있는 속성 이용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가이드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바디하고 헤드의 높이를 정확히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30. 이거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아이디 표현되어 있는 바디의 컬럼, 그리고 데이트 표현되어 있는 바디의 컬럼, 아이디는 마스크 에디트로 셀 타입을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마스크 에디트에 포맷 값도 가이드하고 똑같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 이렇게 표현돼야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트도 셀 타입을 캘린더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둘 다 화면에서 디자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한번 이용해 가지고 바인딩을 찬찬히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드는 2가지 타입을 확인했어요. 노멀, 표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트리 구조. 그래서 템플릿 하면서 노멀의 타입을 바인딩 한번 해보실 거고, 나중에 프레임에 작업을 하면서 트리 구조도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데이터셋을 만들어 줘야겠죠. 데이터셋을 그리드라고 하나 해가지고 편집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EMP를 메모장으로 열어가지고 전체 선택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소스 창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컬럼이 지금 10개가 이렇게 넘게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데이터셋을 그리드한테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보시다시피 많은 컬럼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을 하면 컬럼에 지금 쓰여 있는 순서로 봤을 때 여기 컬럼 2부터 데이트 앞에 6번까지는 노트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해가지고 요거 딜리트 하시고 셀러리 뒤쪽으로 포지션부터 스케일까지도 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해가지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텍스트가 이제 쏠려서 보일 것이고 그거를 너비를 적절하게 조절할게요. 아이디하고 데이트의 컴포넌트 타입 바꿔야 되니까 요거 조금 조절하고 셀러리하고 네임도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너비를 제어합니다. 컴포넌트 너비하고 최종적으로 맞추는 건 우리 요거 화면 가서 해야 되니까 화면에서 하고 이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할게요. 먼저 높이는 30픽셀로 설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로우 선택하셔서 사이즈 값 확실하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입을 변경하는 거죠. 아이디에다가는 마스크 에디트 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에
마스크, 에디트 컨트롤, 그리고 에디트의 마스크. 그리고 나서 포맷을 설정해야 돼요. 앞자리, 뒷자리 영문, 뒷자리, 네자리 숫자. 자,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트리 구조로 변경하고 그 세부적인 속성, 바인딩 레벨 걸어주려고 트리로 갔듯이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마스크 걸러주세요. 필터링 해가지고 필요한 속성으로 직접적으로 쫓아가시면서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는 뭐예요? 숫자. 우선 타입을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주고 포맷에다가 영문 4자리, 숫자 4자리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크 에디트 처리됐으면 그 다음에는 데이트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이 캘린더, 컨트롤, 그 다음에 데이트예요. 이렇게 이제 OK를 해주면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컴포넌트 너비하고 맞추는 것부터 P타입 속성 컬럼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리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는 만약에 정렬이 셀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온라인 속성을 써가지고 센터 값을 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는 어떤 정보가 뿌려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대로 설정되기 위해서 테마에서 온라인으로 바디 영역은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만 내가 보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지처럼 네임은 가운데 정렬로 텍스트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이 급여는 오른쪽 정렬로 금액 표현된 것처럼 입력된 값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모습을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거는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잠깐 설정 값을 변경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보고 싶다. 그거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건 디스플레이 타입 넘버로 설정하셔가지고 OK 누르시면 결과적으로 정렬이 조금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드에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저 단순하게 화면에서 정렬의 형태를 변경해서 볼 수 있는 값 2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서 그리드 설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 남았느냐? 자, 옆에 디테일 영역이에요. 디테일 영역은 이런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포넌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로 쓸 때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쓰는지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배치해서 콤보라던가 리스트 박스, 멀티, 콤보, 체크박스 셋 이런 바인딩이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바인딩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에서 그 데이터 값을 갖고 와가지고 바인딩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컬럼이 동일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바인딩이라고 하는 작업만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컴포넌트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여기 테이블처럼 생겨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컴포넌트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 밑에 테이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한번 먼저 배치한다고 보면 어떤 컴포넌트냐? 스태틱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제가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우리 화면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형태를 보여드리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거, 우리 버튼 4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거는 위치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봤더니 옆에 그리드하고 높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간격을 10픽셀로 조절한 거예요. 그럼 나도 여기 그리드하고 탑을 기준으로 얼라인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간격 인터벌을 10픽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이제 딱 맞는 라벨이 밑에 몇 개 있는 거냐? 이게 지금 9개가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상태에서 9개를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치 설정 값을 맞춘 첫 번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레프트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인터벌을 0으로 그냥 안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만나는 지금 지점에 다 위아래 픽셀을 받아가지고 이 픽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이드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그 지점도 그러니까 겹쳐서 있는 거죠. 다 1픽셀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터벌을 0으로 둘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로? 마이너스 1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버튼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1 값으로 돼야 되는 거. 그 옆에 에어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 있는 지금 위치에다가 똑같이 탑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번엔 옆에 간격을 어떻게 마이너스 1 값으로 줘가지고 설정하신 다음에 요거 너비 끝까지 맞춰서 조절해가지고 똑같이 9개 붙이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가이드에서 그냥 들고 와가지고 텍스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는 컴포넌트가 그냥 배치될 거니까. 그래서 이왕 붙이는 김에 텍스트도 삭제하고 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9개 그려가지고 배치해서 첫 번째 거 기준으로 레프트하고 인터벌을 설정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높이가 다른 것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 뒤로 뺀 다음에 조절해가지고 또 인터벌로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역의 높이가 36이에요. 그런데 위아래로 다 픽셀의 여백을 주고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컴포넌트의 높이는 자 36에서 여백 8만 빼는 거 아니죠. 보더가 있으니까 컴포넌트는 26픽셀로 설정이 되는데 이거는 요게 가능합니다. 뭐냐? 밑에 깔려있는 스태틱이나 지금 제가 그린 에디트나 화면 기준으로 컴포넌트가 그려진 거기 때문에 두 개 선택해서 이번엔 요거 가운데로 정렬하는 거 되죠. 그리고 뭐 레프트로 정렬해가지고 컴포넌트 한 개를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이걸 기준으로 뭐 레프트 맞춰주고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미들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정렬해가면서 작업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 가이드 보시고 상세 영역까지 해가지고 저 템플릿 화면을 완성하시기 바랄게요. 템플릿 화면이 완성되면 그 화면을 가지고 다음 챕터에서는 또 다른 기능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해 보세요. 투비소프트